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51화 모빌리티와 인프라. 모빌리티는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인프라는 인프라 스트럭처의 준말인데, 인프라 스트럭처는 하부를 뜻하는 인프라와 구조를 뜻하는 스트럭처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부 구조나 기반 시설 등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프라라는 개념은 원래 19세기 초 유럽의 철도 건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인프라는 근대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인프라의 전형은 철도와 같은 모빌리티 인프라라는 점입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근대 사회에서 사람의 모빌리티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량 등 모빌리티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이동하는 상하수도, 석유나 가스가 이동하는 송유관과 가스관, 정보가 이동하는 통신망 등도 이런 의미에서 모빌리티 인프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프라라는 말은 모빌리티의 물질적 기반뿐 아니라 비물질적 기반인 법, 제도, 정책 등까지 포괄합니다. 인프라는 사회의 골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인프라, 복지 인프라, 배송 인프라 등의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정부, 금융, 대중매체 같이 사회생활을 뒷받침하는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모든 하부 구조가 넓은 의미의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프라는 모빌리티 인프라입니다. 모든 인프라는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인프라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하는 하부 구조인데, 인간의 사회생활은 바로 이동, 흐름, 순환, 교류, 소통 등의 모빌리티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모빌리티가 움직이는 것이라면 인프라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자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움직인다면 이런 인프라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인프라가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러므로 이동하는 것은 이동하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는 일상적 상황에서 대체로 의식하지 못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잘 작동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눈에 띄게 됩니다. 인프라가 붕괴하면 사람들은 큰 재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서야 비로소 인프라가 삶을 지탱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인프라에 의해 움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프라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프라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면서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대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움직이지 않는 것, 즉 인프라에 대해 최근에는 정치, 경제, 정책 등 다방면에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모빌리티 하부 구조라는 표현은 간단하지만 실은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프라의 민영화가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도로, 철도, 하수시설, 대중교통, 통신, 우편체계 등 근대적 의미의 인프라가 건설되기 시작하던 19세기 초반에는 인프라가 사회의 공동체로 여겨졌습니다. 인프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이상은 점차 빛이 바래졌습니다. 특히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수많은 인프라의 소유와 운영이 민간 기업에게 넘어갔고, 이에 대한 공공의 규제도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인프라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어떤 것은 움직이게 하지만 어떤 것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젠더, 계층,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인프라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프라의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선 인프라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가치 중립적인 과학기술에 의해 건설되고 배치되고 관리되고 유지된다라는 순진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인프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인프라의 건설, 배치, 관리, 유지를 둘러싸고 언제나 다양한 집단과 다양한 행위자가 교섭하고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인프라의 이러한 문제적 성격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빌리티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를 이루는 본질적 특징으로 모빌리티에 주목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인문학은 이제 인프라에 주목합니다. 정의로운 모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바로 인프라에 있을 것입니다.